건강 매거진 3부가 시작됐습니다. 허리 통증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병도 없다고 하죠. 거의 모든 사람이 평생에 한 번은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서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허리 통증 치료의 효과적인 치료법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병규 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을 또 가지고 계신지 바로 전화를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네, 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60대 초반입니다. 네네. 매일 무거운 쓰레기를 들어 올리고, 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청소를 하는데요. 네네. 요즘은 욱신거리고 많이 아파요. 네. 최근에는 다리도 저리고, 밤에는 통증이 심해서 잠도 잘 안 오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 밤에 일단은 통증이 심해서 수면이 좀 힘들 정도로 고생을 하고 계시죠? 네, 바로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환자분은 이제 30여 년간 이제 허리를 수그려서 하는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나름 우리가 보통 이제 노화되는 거죠. 퇴행성 변화가 많이 돼 있으신 거죠. 네. 보통 이제 척추가 아프려면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디스크에 문제가 있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30여 년간 이런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을 많이 하셨으면 네네. 이제 척추를 이렇게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척추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도 많이 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 많이 써서 불편하다 그러면 대개 이제 저녁에 아픈 거고 디스크나 인대에 염증이 있으면 아침에 불편한데 지금 환자분 불편하신 거 보면 이미 퇴행이 쌓여 있어서 많이 써서 불편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이제 최근에 통증이 더 심해진 것이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퇴행성 척추나 관절이 더 이제 급성으로 더 신경을 누르는 병변이 있지 않나 싶어서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는 조금 다르겠지만 우선은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신경을 많이 눌러서 마비나 이런 게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증의 강도가 약하시다면 그냥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간단한 주사 정도 해결하시고 혹시라도 통증이 그런 거로 호전이 안 되거나 진행이 된다면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하시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까운 전문 병원을 좀 방문을 하셔서 정밀적인 검사를 먼저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국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세요.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허리 질환 하면 어르신들의 질환이다 이렇게 국한이 됐었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환자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실제로 좀 어떤가요, 선생님? 척추 질환은 순수하게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환자로 따지면 10대, 20대가 훨씬 더 많고요. 이제 장년층,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퇴행이 동반돼서 생기는 보통 우리가 허리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디스크병 아니면 척추협착증인데 순수한 디스크병은 젊은 사람에 많이 생기고 협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신경이 나가는 통로가 좁아진 걸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디스크가 동반된 협착증이냐, 관절증이 동반된 협착증이냐, 또는 불안정증이 동반된 협착증이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병들도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나눠져서 세분할 수 있고요. 순수한 디스크병은 젊은 층에 더 많습니다. 네네. 10대 환자분들도 또 요즘에는 있다고 하는데 과거보다는 이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허리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눕는 허리에 스트레스가 없는 동작이 기준 1이라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허리에 걸리는 스트레스는 2배 정도 스트레스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오래 한다 그러면 허리병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근육 강화 프로그램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척추 건강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네,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통증이 있어도 바로 치료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이런 환자분들 상당히 많죠. 치료 미루는 분들이요. 예, 네네. 우리가 거의 이제 세트 메뉴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척추 관절을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척추 관절 이렇게 하는 게 척추가 안 좋으면 그 상태로 이제 몸이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오래 지나면 관절도 망가지고 관절이 망가져서 이제 다리를 구부정하게 걷다 보면 척추의 밸런스도 깨지고 그걸 시상 밸런스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제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하나가 무너져서 점점 몸 전체가 망가지는 거고 그래서 거동이 잘 안 된다면 사실은 이게 심폐 기능도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서 작은 것 하나가 점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척추 질환의 시술법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 알려주실 시술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과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사나 이런 바늘 갖고 하는 것들이 요즘 이제 시술이라는 치료법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들도 점점 더 발전하면서 과거보다는 새로운 치료법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레이저를 이용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하고 과거에는 이제 약물로만 치료하던 거 이제 풍선을 이용해서 풍선 확장술이라고 해서 이 과거에 하던 치료법에 좀 더 한 단계 발전된 치료법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치료법들 저희가 차례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어떤 특징이 있는 치료법인가요?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뭐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내시경이라는 게 모른 병이 있는 걸 직접 보는 겁니다. 과거의 치료법은 우리가 이제 병변이 있는 부위를 도달을 하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던 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다른 점이고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뭐 우리가 통증을 이제 뭐 검사를 하는데 뭐 통증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죠. MRI 찍었는데 환자는 이 정도 아프지 않다 그러는데 환자는 아프다고 하는 경우를 직접 들어가서 이제 내시경으로 보다 보면 환자 같은 경우는 신경 주위에 이제 유착이 되든지 그래서 병변이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통증의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진이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MRI 보면 특별히 신경이 눌리거나 좁아지는 데가 없습니다. 환자는 아프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 치료법들도 안 해본 건 아닌데 증상 개선이 없었던 친구입니다. 정말 답답하신 환자는 상태죠. 답답한데 이런 경우를 저희가 사실 이런 치료법이 이제 경험이 쌓여서 이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더니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보면 신경 주위에 눌러붙는 유착이 상당히 심한 거죠. 그래서 환자들 같은 경우 지금 보았듯이 주위에 이제 좌측에 보이는 사진 보면 하얗게 이제 멍게 먹고 거미줄 쳐진 것처럼 신경 주위에 늘러붙어 있는 것이 유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면 그런 혈관이나 혈관 따라 있는 그 연결 조직들이 신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를 미루면 이게 이제 밀릴 수 있으면 별로 통증이 없는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유착이라고 하고 이런 걸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거를 함으로써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술 원리 화면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화면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접근 통로를 MRI로 이미 병변을 확인해서 몇 번째 허리병에 생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꼬리뼈를 통해서 그 내시경과 이런 치료 기구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관이 우리 카테터라고 하는 관에 모니터와 모든 약품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병변을 들어가고요. 병변 부위에 도달을 하면 우리가 MRI에서 상에서 튀어나왔던 지금 이제 뻘겋게 보이는 부분이 디스크나 유착이 있는 병변 부위입니다. 그 부위를 레이저를 갖고 치료를 하는 거죠. 레이저를 쏘면 이제 고체인 덩어리 병변이 그냥 바로 기체화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병변이 제거가 됩니다. 네.
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원리 화면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시술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전신 마취 없이 그냥 그 바늘 들어가는 자리만 마취는 국소 마취로 가능하고요. 시간은 능숙한 사람들 경우는 한 15분, 20분, 네. 뭐 늦어도 30분 정도면 시술이 간단한 시술 시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병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정밀도를 기할 수 있고 국소 마취기 때문에 이제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어도 고령 있는 사람들, 내과적인 네네. 합병증 있는 사람들도 쉽게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디스크를 과거에는 이제 염증만 제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디스크도 제거를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네. 자, 특징들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들도 준비를 했는데 어떤 효과가 또 있었는지 사례들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네. 사례 준비되어 있나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했던 환자고 60세 여자 환자십니다. 네. 허리 디스크 병이 있으셨고 디스크 병은 전형적으로 이제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생기고 환자분은 그 다리 저림도 같이 있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통증을 해결하진 못해서 계속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 좌측 위쪽에 보이는 사진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사진이고요. 경막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디스크가 제거된 쪽 호전된 사진이 아래쪽 사진입니다. MRI로 시술 전후 비교를 했고 환자 증상도 호전이 된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 사례 또 있나요? 다음은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치료 시술 사례인데 그 좌측에 보면 디스크하고 협착이 같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제 환자분 치료 과정을 보는 거고요. 네. 그 오른쪽의 시술 과정은 이렇게 밑에 기다랗게 보이는 것이 관이 되겠고 그거를 그 염색약을 써서 신경병변 부위를 우리가 MRI상 봤던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부위를 레이저로 시술하는 그런 치료 과정 중의 사진입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허리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허리 디스크가 네. 아파가지고 이제 전번에 가가지고 MRI를 찍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파열됐다더라고요. 네. 파열돼가지고 다리가 그래 아프니까 지금 걸음을 옳게 못 걷는다고요. 네. 걸음을 이렇게 걸으면 한 10분도 못 걸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니까 목 네. 아파가지고 네. 다리가 땡기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서울 고대병원에서 시술을 했다고요. 네. 네. 시술을 했는데 지금 이제 특수술 끝나고 이제 3개월 쉬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쉬도 내 아프니까 지금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바로 좀 상담해 그 주시죠. 시술하고 나서 처음부터 전혀 증상 호전이 없으셨나요? 일정 기간 지나다가 다시 아파지신 건가요? 아니 처음에 그 할 때는 효과가 없었고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효과가 좀 봤는데 이제 세 번째 하고도 효과도 못 본다고. 네, 아마 네. 그 환자분 하신 거로 봐서는 그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이제 신경 그 눌리고 있는 부위에 염증 완화 주사를 맞으신 것 같고요. 이제 치료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약 먹고 물리 치료하는 거, 차단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시술 방법, 그다음에 이제 수술인데 지금 봐서는 이제 파열됐다는 의미가 얼마나 신경을 누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치료 효과가 없으니까 좀 더 치료 단위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혹시라도 지금 혹시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데 힘이 떨어지거나 다리가 가늘어져 있다면 이거는 시술보다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단순히 통증에 대한 문제라면 그리고 과거에 그 주사를 맞은 게 효과가 있었는데 다만 기간의 문제라면 우선은 시술을 해보는 게 좋고 다리가 말라 있거나 힘이 떨어져 있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도 병변에 대한 부분과 환자가 과연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직장 때문에 할 수 없다
아니면 내과적인 병이 있어서 맞기가 어렵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자, 다시 한번 가까운 전문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더 정밀적인 검사 받아보시고 시청자분께 맞는 치료법을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아, 예, 저는 그 오른쪽 허벅지가요. 네. 네. 그 엉치하고 허벅지하고 이 마비 증세라고 할까? 감각이 둔하고요. 네. 꼭 장작제비 같아요. 네, 네. 아. 양쪽이 다 그러세요? 한쪽만 그러세요? 오른쪽만 그래요. 네. 그 검사하시거나 뭐 저 진단 받으신 게 있나요? 네, 검사도 하고요. 네. 뭐 다 이거저거 해보고 해볼 건 다 다 해봤는데요. 해보셨어요? 예. 네. 이렇게 풀리지를 않네요. 수술은 안 하신 거고 나머지 주사나 뭐 이런 거는 다 하신 건가요? 아, 예, 수술도 했어요. 아, 수술은 하셨고요. 아. 예. 지금 수술을 하셨으면 신경 나가는 통로를 이제 넓혀주는 감압술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고정 수술을 하신 건가요? 아, 뭐 미세 현미경 아, 이제 감압술을 하신 거고요. 예, 수술이라고 하고 나서 환자분이 이제 전혀 증상에 도움이 없었나요? 아니면 좋아하는지셨는데 불편함이 남은 건가요? 아, 그분이 그러시더만요. 이게 수술을 해도요. 네, 바로는 안 가라앉고 네, 한 6개월 정도는 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런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만 쭉 이제 이게 있는데 계속 저는 뭐 안 좋지요, 뭐. 네. 그래서 실제 이런 증세가 그렇게 수술을 해도 오래 가는지. 네. 그 지금 이제 어느 누구는 뭐 수술하면 바로 개운해지고 좀 낮은 그 증세가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모든 환자가 사실은 증상이 조금씩 다 다른데요. 환자마다 다른 게 이제 오래 눌릴수록 회복이 더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변이라는 게 예, 금방 뭐 디스크가 터져서 터진 디스크를 바로 제거하는 수술 같은 경우는 증상 개선이 금방금방 되는데 네. 신경이 오랫동안 눌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양쪽이냐 한쪽이냐 물어보는 것도 디스크가 급성으로 눌려서 생긴 거면 금방금방 풀릴 텐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절증, 뼈가 자라나와서 신경을 눌렀거나 그런 병이면 회복에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아픈 신경 같은 경우는 비교적 회복이 빠르지만 네. 우리가 이제 아픈 거 말고 저리고 먹먹하고 시리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신경들은 회복이 좀 더딘 애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 환자의 병변이 얼마나 오래되고 환자가 불편한 증상이 무엇이냐 또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 같은 운동신경도 회복이 더딘 신경이니까 이 신경마다 이제 회복의 속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환자분이 하신 거는 감압수술이라고 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수술을 했는데 네. 이런 수술은 사실 허리가 튼튼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 강화가 같이 따라가야 돼서 수술을 하시고 어느 정도 근육이 안정화됐으면 그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셔서 근육 강화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암만 도와줘도 3분의 2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근육 강화 같은 것들 그 3분의 1 환자 몫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어느 정도 수술 부위가 안정화되셨으면 지금 수술하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재활 프로그램을 같이 동반을 하시면 결과가 좀 더 호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기운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알아보고 있는데요. 보통 뭐 몇 회 정도 시술을 받아야 좀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보통 뭐 네. 시술은 한 번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한 2번 정도 반복을 하기도 하는데 원칙은 한 번을 하고서 환자의 반응을 보고 그렇군요.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인가요? 전화 상담하신 분처럼 네. 이게 좋아졌는데 얼마나 지속 시간이 있고 좋아지는 퍼센트지가 얼마인가 봐야 되는 게 이런 시술은 대개 많이 그 척추나 관절이 닳아져 버린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구조적으로 압박하는 거를 호전시키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아직은 모든 수술을 대체할 정도로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좋은 그 네. 치료에 맞는 그 적응증이 되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네네. 판단도 빨리 해서 이거로 안 될 거를 너무 오래 버티는 것도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환자분이 좋아진다면 그거로 가지만 이게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다음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시술은 어떤 분들이 좀 치료 대상이 될 수 네, 있을까요? 웬만한 이제 척추 질환은 다 도움이 다. 되는데 이해하기 쉽게 네. 생각을 하면 불안정증이 동반되지 않은 병은 다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추간판탈출증 보통 우리가 말하는 허리 디스크 병이죠. 그거는 대부분이 다 적용 대상이 되고 척추관 협착증 이것도 대부분은 다 되는데 허리가 약해서 척추뼈가 밀리거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척추 수술한 다음에 생기는 유착으로 인한 통증이나 퇴행성 디스크에도 네.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법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풍선 확장술 알아볼 텐데 아무래도 풍선의 원리를 이용한 그런 방법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이제 과거에는 관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약물만 치료해서 이제 염증이나 유착을 방리를 했는데 네. 좀 더 물리적으로 안에다가 조그만 관 안에다가 풍선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오. 병변 부위에 들어가서 풍선을 벌려가지고 부풀려서 신경이 늘러붙어 있는 거를 띄고 신경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아. 환자분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거는 이게 들어가서 디스크를 높이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환자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신경 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분들이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풍선 확장술이 좋아지는 일반적인 경우도 아까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디스크병이나 수술한 다음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오. 그러니까 다리 통증보다는 만성으로 요통을 일으키는 네.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내과적인 문제나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그 수술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환자들은 풍선 네네. 확장술로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제 시술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화면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시술 방법은 접근 통로는 아까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하고 똑같습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풍선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통로가 확보되는 자리를 찾아서 저렇게 저희가 좌우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아, 지금 그 풍선이 나오고 소금물을 있네요. 이용을 해서 저 풍선이 필요한 부위에 가면 됩니다. 풍선을 부풀린 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들어가서 병변 부위에 도착을 하면 지금 보이는 것이 네. 관이 이제 카테터가 꼬부라져서 우리가 MRI로 확인된 병변 부위 신경 나가는 통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환자분의 그 MRI로 확인된 병변 부위를 관이 찾아 들어가는 거고 네.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통로를 찾아 들어가고 지금 이 신경 부위를 염색을 해서 통로가 막힌 부위와 신경 나가는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서 풍선을 부풀려 가지고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치료 과정입니다. 네네. 이 풍선으로 좁아진 공간을 넓히는 그런 원리인데 네. 다시 좁아지지 않을까도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네. 그거를 다시 좁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 그 효소제라고 해서 유착을 오. 방지하는 약물도 같이 쓰고요. 오, 그렇군요. 아까 좀 전에 그 상담하신 분처럼 본인 네. 스스로도 근육 강화를 해야만이 점점 더 이제 디스크나 근육이 점점 나이 먹어서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본인도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시 늘러붙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개발을 해서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풍선 확장술은 다른 시술보다 조금 통증이 심하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가요? 억지로 너무 좁아진 거를 너무 이제 넓힐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아주 단단하지 않은 부분 유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경이 너무 늘러붙어 있는 걸 하다 보면 네. 신경 손상이나 이런 마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환자의 그 마비나 정도에 따라서 환자한테 맞춤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네. 수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단편적으로 알아서 나는 이게 딱 맞는 거다라고 해서 본인이 치료법을 정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환자한테 네. 맞는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자, 풍선 확장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정리를 몇 가지 해주시죠. 네. 네. 그 대부분의 이제 이런 시술 방법은 다 이제 국소 마취로 하는 것과 네. 시술 시간이 짧은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보통 2, 30분이면 가능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과적인 합병증을 가진 고령 환자 가능하고요. 국소 마취이고 그다음에 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늘로 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 바로 네. 자기 하던 일을 직장 복귀나 뭐 작업에도 바로 복귀가 할 수 가능한 있군요. 거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치료, 약물에 의한 유착이 모두가 풍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두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허리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상담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네. 허리가 어떻게 좀 아프세요? 허리가 5년 전에 네. 충망병을 수술로 했거든요. 아, 네. 수술해가 막 그런 대로 이래 막 개안했는데 네. 또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그 거품물에 또 넘어져가지고 네. 그 뼈를 또 4번, 5번 뼈를 두나 또 부질러서요. 부질러가지고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만 누워가지고 그 이제 그대로 이제 그 뼈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올라가 아무 이제 시술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뼈를 이제 나섰어요. 네. 네. 붙였어요. 붙이고 나중에는 또 4개월 후에 또 넘어져가지고 네. 아이고, 네. 그때는 시술로 했습니다. 네, 네. 시술로 했는데 지금 너무 아파요. 네. 너무 아프고 걸음도 한 5분만 걸으면 또 앉아야 되고 네, 뭐 한 그쵸. 3분만 걸으면 또 앉아야 되고 네. 뭐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네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뭐 사진 찍어 보니까 뭐 별 뭐 어떻게 할 뭐 그 대책이 없다 이라고 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네. 그 과거에 하신 것이 측만증이 맞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측만이라 하면 횡꼽추라고 해서 척추가 옆으로 휜 건데 환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측만보다는 협착증이나 후만증이라고 해서 허리가 앞으로 협착증요. 예, 협착증이시죠? 협착증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 협착증 수술을 하시고 반복되는 척추 골절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측만증이라는 그러니까 협착증이라는 게 이제 오래 걷기 힘든 건데 협착증 증상이 다시 이제 악화되신 거로 보고요. 그 척추가 골절이 되면 대개 척추는 이제 앞으로 굽어지면서 골절이 되기 때문에 뒷면보다는 앞면이 더 훨씬 더 좁아져서 그것이 지금 환자분 얘기로 보면 한 척추뼈가 한 3개 정도 골절이 됐으면 가뜩이나 협착이 돼 있는데 허리가 살짝 이렇게 굽은 형태가 돼서 신경 나가는 통로가 이제 자꾸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꾸 굽어져요. 예, 그래서 고민은 이제 그 걸을 수 있는 기간을 좀 길게 해주는 거고요. 이제 과거에 한 협착증 수술이 몇 마디를 아까 얘기한 고정이냐 감압이냐에 대한 거는 사실 환자분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술 방법 같은 경우도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 골절이 4번, 5번 같이 이제 힘 많이 받는 뼈여서 많이 그 압박률이 너무 많이 쭈그러졌으면 시술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수술로 가야 될 수도 있고 압박이 심각하지 않다면 시술로 증상을 개선시켜서 좀 편하게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정확한 거는 사실 환자와 사진을 봐야 되고요. 지금 혹시 제가 전화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혹시 왼쪽 팔꿈치가 싱크대에서 뭘 일을 하려면 힘이 없어서 자꾸 기대거나 그럴 정도세요? 그 정도는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허리. 그리고 이제 왼쪽 편이 많이 아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왼쪽 편이 아픈 게 아니라 싱크대 같은 거 일을 하면 왼쪽 팔꿈치를 기대서야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세요? 꼿꼿하게 서서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시술로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허리가 많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왼쪽 팔꿈치에 아예 굳은 살이 베겨져 있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뭐 힘을 못 받아서 네. 기대 서는 사람들은 시술을 하더라도 지속 효과가 짧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시술도 한번 시도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머니 일단은 가까운 그래요.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어머니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머니께 맞는 치료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66세 된 사람인데요. 네. 아무 증세도 없이 다리가 저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디스크래요. 네. 네. 그런데 저는 허리 불편은 전혀 못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엑스레이 상에는 5번, 6번 허리가 약간 협착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디스크라는 병이 허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리만 이렇게 초기라서 그런지 네. 다리만 저린 증세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런 환자분들도 많죠. 네. MRI를 안 찍고 엑스레이만 찍으신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진단인데 어쨌건 간격은 좁아져 있으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66세고 그러면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이후에 퇴행성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닳아서 높이가 낮아진 거를 협착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보통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허리 아픈 허리 질환이 꼭 허리만 아프지 않은 환자들도 많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허리 신경이 있고요. 다리로 가는 신경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네. 퍼지듯이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있는데 신경 눌리는 부위가 다리로 가는 신경만 누르면 다리가 그러니까 다리만 아프고 허리는 안 아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극외방 디스크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말씀을 드리고 보통 환자들한테는 이해하기 쉽게 옆구리 디스크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디스크가 허리 신경을 누르지 않고 저 바깥쪽에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정밀하게 이제 MRI를 찍어야 되고요. 혹시 그 근전도나 이런 기능을 보는 검사로서 말초신경 질환 때문에 다리가 저린지도 비교를 해서 진단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어머니 일단은 전혀 다친 적은 없었거든요. 네, 다친 거하고는 상관은 없는 겁니다. 네네. 어머니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상담을 또 추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비수술적인 치료가 다양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비수술적인 치료로만 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허리 경우일까요? 치료를 받는 네.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비수술로 좋아지는데 네. 10% 전후의 사람들은 결국은 수술까지 진행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구조와 기능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많이 망가진 거죠. 구조적으로 많이 눌리거나 네. 기능이 많이 달아진 경우고요.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응급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꼭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네. 말씀을 드리면 다리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거나 근육이 점점 말라오거나 아까 전화 상담 중에 한 명도 있었는데 다리 감각이 점점 네네. 없어지는 사람, 그다음에 또 응급인데 대소변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초응급입니다. 이게 환자가 대소변 보는 그 감각이 떨어지거나 항문이나 그 소변의 관략근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네. 꼭 수술이 필요하고, 뭐 물론 그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데 총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네. 수술이 이렇게 필요한데도 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수술이 좀 꺼려지는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네. 경우에는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네. 환자들한테 참 좋지 않은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저한테는 이제 주로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네. 이제 장수가 축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하게 장수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갖가지 병을 앓으면서 이제 장수를 하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제 척추 관절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참 네. 딜레마인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허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것만 해결이 되면 다 놀러도 다니고 다 생활을 여유할 수 있겠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런 환자들이
이제 고혈압, 당뇨 같은 거는 거의 요즘은 이제 필수 코스로 다 갖고 있고, 네. 뭐 스텐트나 이런 여러 가지 시술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참 저희가 결국은 이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갖고 있는 내과적인 문제 때문에 수술을 못하거나 꺼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마취의 방법의 문제인데, 네, 그렇죠. 과거에는 이거를 전신 마취를 통해서만 척추 수술이 가능하던 거를 요즘은 이제 부분 마취만 통해서 척추를 수술하게 되고, 그 부분 마취 중에서도 이제 환자분이 제일 통증도 덜하고 환자한테 느끼는 부담이 적게 하는 마취가 경막의 부위 마취인데, 신경을 싸고 있는 껍질 부분만 마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는 다 의식도 있고 그냥 뭐 몸 전체적으로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마취했다 안 깰까 걱정인데, 이거는 맞아요. 환자의 의식을 다 유지시킨 대로 그 수술 부위만 마취를 하고 그렇군요.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저희가 화면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또 들어볼게요. 네. 부분 마취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환자의 수술 부위보다 약간 위쪽에서 마취를 하는 겁니다. 환자가 이제 의식이 다 있는 상태에서 마취를 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 중에 저희와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런가요? 척추 협착증으로 환자분이 이제 나사를 고정하는 수술인데도 환자가 의식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묻는 말에 대답도 하고, 네. 수술 중에 그 발가락 움직여보라면 뭐 지금 눈도 깜빡깜빡하시네요. 네. 그리고 여기 숨 쉬는 게 지금 보이시죠? 환자분이 저희랑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을 바로 하시고요. 네네. 예. 저렇게 이제 큰 수술도 요즘은 전신 마취 없이 수술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경막의 부위 마취를 이용해서 수술을 받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례 준비되어 있나요? 환자분은 그 수술 전에 심한 협착증이 있으셨던 분이고요. 한 200m 이상을 못 걸었습니다. 종아리와 그 발목에, 발바닥에 감각이 아예 없으셨던 분이고, 수술한 다음에 훨씬 더 이런 것이 편해지시고 등산이 가능할 만큼 이제 증상이 좋아지셨던 분이고, 네. 그 왼쪽 그 상단에 보면 수술 전에 신경 나간 통로가 거의 또 빨간 동그라미 안에 거의 막혀가지고 보이지가 전혀 않는 부위가 네. 수술한 다음에는 신경 나가는 통로가 확 넓어진 거를 수술 후 MRI로 확인된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 사례 네. 또 볼게요. 다음 사례는 척추가 이제 밀려 있었던 분이고요. 환자분은 나이가 뭐 무려 94세. 네. 예. 굉장히 고령 예. 환자 분이시네요. 금년에도 저희가 이제 92세 환자도 이제 수술을 했는데, 환자들이 이제 점점 더 요구를 하세요. 이제 나는 네.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면 뭐 낫겠다 해도 과거 기준으로는 도저히 수술이 불가능한 나이인데, 그렇죠. 이게 장수하면서 이런 것 수술을 견딜 만큼 사람들도 사실은 또 건강하기도 한 거고요. 어쨌든 환자분은 94세 환자로서 척추가 밀려 있었던 거를 부분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하셨고, 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수술 후 사진인데, 그 척추가 밀려 있던 것도 완전히 정복이 되고 환자 증상도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다음 날 바로 이제 걷는 것도 가능하셨고, 다리 저림도 호전이 되셔서 지금은 정상 생활을 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자, 경막의 부위 마취, 아무래도 부분 마취를 이용해서 수술 후에 좀 회복이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환자가 이제 수술한 다음에도 바로 이제 회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통증이 있을 때 맞는 무통 주사를 그 마취로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한 다음에도 훨씬 더 통증이 적습니다. 심장이나 폐에 부담도 없고, 네. 그 다음에 그 환자에 따라서는 가끔 이제 나는 의식이 너무 있으면 이제 불안하다 그런 사람들은 수면 내시경 할 때 쓰는 잠깐 재우는 약품의 도움을 받아서 네. 수술하는 동안만 잠깐만 재우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의식 회복이 상당히 빠르고요. 통증도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지만 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그렇죠. 빼놓을 이제 수가 없는데 이 환자들이 부분은 이제 어떤가요? 네. 제일 걱정은 그 내과 질환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아스피린이나 뭐 항혈소판 제제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환자들은 그 작은 수술, 뭐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는 짧게는 3일, 길게는 보통 일주일 정도는
약을 중지하고 수술을 해야만이 수술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수술 후 그 출혈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0266-0114번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세요. 자, 시청자분과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증상들이 좀 있으세요?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다리가 다리가. 아파가지고요. 네. 발바닥이 궁디알로 저리서 막 발바닥 저리서 걸음을 막 10분도 못 갑니다. 가서 네. 쉬어야 되고 네. 그러고 앉아 있으면 궁디가 부들부들 또 뭐서 양쪽 궁디 뭐또 기랄 마치 나가만 지래요. 네. 기대하지 마. 그리고 네. 치료 환자분이 뭐 치료를 받으시거나 뭐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 건 있으세요? 예. 네. 뭐 치료를 몇 번 받았는데 MRI도 찍어봤고 네. MRI 2번 찍고 시술 그것도 한번 했어요. 그 MRI 찍을게는 여기 4-5번이 네. 좀 안 좋다고 그 수술을 해야 된다 이래서 네. 그래 수술을 해야 됩니까? 수술하면 뭐 아무 그 했는 그것도 없고 뭐 내라 그대로래. 그 수술은 무슨 수술을 하신 거죠? 이제 뭐 깎아내기만 한 건가요? 아니면 고정을 하신 수술을 하신 건가요? 궁디 시술을 하다는 그거 하대 시술을 하지. 아, 수술은 아니고 시술만 하신 거예요? 예. 시술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환자분이 아까 얘기한 그 치료 예. 단계가 시술을 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도 이제 깎아내는 수술과 고정하는 수술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 그 환자분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정도의 시술을 하셨는지 그거보다 좀 더 약한 시술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해서도 호전이 안 된다면 다음에는 좀 더 그거보다 더 치료 효과가 센 치료를 가는 것이 맞고 불안정증이 동반돼 있다면 고정 수술로 아니면 고정 수술이 할 정도가 아니라면 감압 수술이라고 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나 디스크, 인대 등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해서 효과가 없는 치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치료에도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봐서는 그거 했다고 치료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 요즘은 치료 방법이 확실히 결과가 나오는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지금 치료받은 것보다 좀 더 센 치료를 받으시는 게 네네. 맞습니다. 자, 지금 받으시는 치료보다는 더 한 단계 발전된 치료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지금 무릎하고 네. 엉덩이 쪽하고 종아리가요. 네, 네. 어떤 느낌으로 아프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저에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예. 네, 여기가 일상생활 할 때는 크게 불편한 게 없는데 네. 이제 누워서 잠을 잘 때 네. 다리가 여기 상당히 많이 뻐근히 아파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이제 통증의학과 쪽에 가서 네.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을 받았는데 네. 허리 쪽에 그 5번인가 6번 쪽에 뼈가 좀 많이 닳았다고 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쪽이 신경 관 쪽에 상당히 좀 좁아졌다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시면서 특별하게 지금 치료할 거는 없고 그냥 네. 약 먹고 뭐 그냥 견디시다가 도저히 안 될 때 다시 오라고 해서 네. 약을 먹고 지나고 있는데 네. 이게 진통제나 이런 걸 먹었을 때가 조금 이제 통증이 좀 완화되는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잠잘 때만 그래요. 네. 누워 있을 때만. 그 보통 때 걸을 때는 그 불편한 게 없으세요? 걸으면 가다 쉬다는 안 하세요? 예,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아, 눕는 것만. 오, 누워 있을 때. 아, 그러면 그 제가 봐서는 신경 주위에 혈관들이 많이 자라나와서 그 불편한 증상도 좀 있어 보이고 그 예. 혈관 그 주위에 있는 혈관 순환을 도와주는 약물 치료 또는 아까 얘기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서 주위에 있는 늘러붙어 있는 유착을 띄는 거나
그 정도 치료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격이 좁아져 있는 거에 대한 불편, 엑스레이상으로 이제 간격이 이만해야 되는 게 달아가지고 좁아져 있는 거에 대한 거는 별로 증상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도 MRI상 보였는데 환자는 뭐 물어보면 별로 안 아픈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네. 무증상 디스크라고 하는데 환자분은 사진에 보이는 것만큼의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간단한 치료로 불편한 것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른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시술 받았는데요. 수술이요? 시술 받았는데, 시술이요? 풍선시술. 네. 풍선시술. 예. 풍선시술 받았는데, 낮은 기미가 없어갖고, 이쪽 다리가 저리거나 지금 당겨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시술을 받고 시술을 뭐 협착증이나 디스크 병으로 받으신 건가요? 예, 척추 협착증. 척추 협착증. 그다음에 그게 허풍선 시술을 하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되셨나요? 5개월 돼가요. 5개월. 5개월은 괜찮으셨나요? 5개월 계속 약 먹고,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전혀 처음부터 효과가 없었나요? 아니면 5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다시 예전 증상이 나오시는 건가요? 처음부터 별로 효과를 못 봤는데. 아까 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압박만 있으면 이런 시술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디스크가 달아지거나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시술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 이게 환자의 통증을 일으키는 부분이 혹시 뼈가 자라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불안정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야 되고 네. 굳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면 똑같은 치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병을 만성화시키는 것보다는 네. 그 지금의 통증이 양상이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한 단위 높은 치료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가까운 전문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한번 또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허리 통증을 가볍게 생각하고 치료를 굉장히 또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지금 오늘 이제 그 전화로 상담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치료를 해서도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 디스크나 이런 질환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20대 중반부터 계속 달아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생은 절대 안 되는 조직이고 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망가지고 달아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선 생활 습관이나 그 사는 동작이 자꾸 망가뜨리지 않는 동작과 자세를 취해야 되고 그 본인 스스로 근육 강화를 함으로써 디스크나 관절이 빨리 닳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작을 때 치료를 하면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데 네. 점점 더 많이 망가져 버리면 작은 치료로서는 호전이 안 돼서 점점 더 큰 치료로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작은 치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네. 좀 더 작은 병일 때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병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